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제품은 AMD 라이젠 모바일 CPU를 탑재한 노트북입니다. AMD에서 기존 4세대 세잔을 기반으로 한 리프레시 개념의 바르셀로를 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바르셀로를 탑재한 녀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HP 파빌리온 에어로 13입니다.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상당히 가볍고 아담합니다. 우선 제품 무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가벼운데요. 제품 무게는 967g입니다. 어댑터와 케이블을 함께 휴대하더라도 1234g 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대성만큼은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제품의 스펙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는 AMD 라이젠 7 5825U가 탑재되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베이스 클럭 2GHz, 부스터 클럭은 4.5GHz입니다. 자, 메모리는 온보드 형식으로 DDR4 3200MHz 16GB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픽은 베가세브 기반의 CPU 내장형 GPU를 사용합니다. 이 스토리지는 256GB 용량의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와이파이 6 2x2를 지원하고요. 블루투스 5.2를 지원합니다. 이 제품은 13인치형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노트북 중에 가장 휴대성이 강조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1920-1200 WXGA 해상도의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안티글레어가 적용되어서 빛 반사를 줄여줍니다. 자, 노트북은 화면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선 디스플레이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 전역의 경우는 sRGB 100%, 어도비 RGB 80%, DCI-P3 82%, NTSC 75%로 측정되었습니다. 색상 전역 부분에서는 노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특정 부분이 뛰어나다거나 혹은 그래픽이라든지 영상 작업용에서 뛰어난 디스플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노멀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나쁘진 않은 수준의 전역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신 밝기는 상당히 독특하게 나왔는데요. 측정된 밝기는 477.3니트입니다. 스펙상으로는 400니트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밝게 측정되었습니다. 사실 스펙상 400니트도 노트북 디스플레이 치고는 굉장히 밝은 편인데요. 측정된 값을 보면 엄청나게 밝은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색상 정확도의 경우는 최소 0.35, 최대 3.68, 평균 1.85로 최대값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평균 값을 보면 색상 정확도도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면 색상 전역이 좀 아쉽지 밝기라든지 정확도에서는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평가한 디스플레이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키보드는 숫자 키가 빠진 텐키리스 디자인의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키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노트북의 키감 딱 그대로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멀티터치 및 제스처를 지원하는 HP 이미지 패드가 적용되었고 풀사이즈 키보드 라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라이트 색상은 화이트 단일이고요. RGB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터치패드 우측으로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노트북 보안 부분도 신경 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HDMI 2.1 포트와 USB-A 타입 포트, 그리고 PD 충전과 DP 1.4를 지원하는 USB-C 타입 포트, 그리고 헤드폰 마이크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USB-A 타입 포트와 전원 커넥터가 있습니다. 이 휴대성이 중요시되는 노트북인 만큼 배터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 모델은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거나 C타입 USB 포트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분 이내에 노트북 배터리를 50%까지 고속 충전할 수가 있고요. 완충 시 제조사가 밝힌 바로는 8.5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제조사가 밝힌 배터리 사용 시간은 일반적인 사용 시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시간으로는 한 3-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은 듀얼 스피커 기반의 Bang & 올ufsen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의 내장 스피커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데 들어보니까 꽤 괜찮았습니다. 음악이나 영화 등 이퀄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이 보여주는 화질이 또 좋은 편이기 때문에 내장 스피커만으로도 음악 감상이라든지 영화 시청에서
뭐 전반적으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장된 SSD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읽기 속도가 초당 2491MB, 최대 쓰기 속도는 초당 967MB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장된 SSD의 경우는 용량과 속도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꽤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825U가 탑재된 이 모델, 아무래도 마르셀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5800U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시네벤치 R23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CPU 성능 부분에서는 기존 5800U와 벤치 성능 부분에서는 사실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또 다른 벤치 테스트 결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의 전반적인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10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다음으로 포토샵 및 라이트룸 클래식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등을 사용해서 컨텐츠 제작 성능을 살펴본 UL 프로시엄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생산성 벤치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벤치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요.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포토샵이라든지 라이트룸 클래식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편집의 경우는 풀 HD급 영상 편집은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 4K급 영상 편집의 경우는 렌더링 시간이라든지 작업에서 아무래도 부하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업무용 그리고 가벼운 컨텐츠 작업용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내장 그래픽의 성능도 살펴봤습니다. 뭐 벤치 결과를 보신 것처럼 내장 그래픽은 어디까지나 내장 그래픽으로 설마 내장 그래픽에 기대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그럼 제품의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 중 확인한 소음도는 30dB 초반대의 소음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했는데요. 단 열화상 이미지를 보면 키보드 쪽에 발열이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으로 흡기를 하고 상단으로 열을 배출하는 방식인데 특정 부위에 발열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정도는 아니지만 열감은 좀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내장 GPU이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게이밍 성능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을 해봤는데요. 롤의 경우는 풀옵션 기준으로 평균 60프레임을 찍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수직 동기화 풀고 프레임 제한을 두진 않았지만 신기하게도 딱 60프레임 수준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내장 GPU라고 하더라도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 뭐 롤이라든지 혹은 바로란트 같은 게임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능은 딱 업무용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벼운 무게를 바탕으로 한 휴대성을 기반으로 한 뭐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상용 노트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 스피커의 오디오 품질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에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용도로는 좀 더할 나위 없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내장 스토리지 용량이 256GB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거는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겠죠. 가격은 현재 프리도스 모델이 104만 원대입니다. 휴대성을 강조한 모델인 만큼 이 제품이 제공해줄 수 있는 사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뭐 가격에 대한 평가는 뭐 나름 느끼는 부분에서 온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캐주얼한 성향 때문인지 색상도 좀 캐주얼하게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좋아요. 휴대폰으로 치면 우리가 로즈 골드라고 부르는 이 색깔, 좀 이게 마음에 드는데, 휴대성을 중요시하고 또 가볍게 편하게 사용할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런 제품도 있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러브라촌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